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 평균 변화율도 있었지만 그건 건너뛰고 처음에 배운 게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고요. 좀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H를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X좌표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함수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거를 정의해서 쓰는 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라는 걸 또 정의했단 말이에요. F'X라는 거를. 근데 이 교재에서는 이쪽만 나오거든요. A층으로 갈 때. 여기가 이제 어쨌든 A가 X로 바뀐 거니까 여기 X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에서는 이걸로 정의를 했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 증명했던 거는 이제 이쪽으로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증명하다 보면은 A가 X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되게 모양이 이상해져요. X가 X로 갈 때 X 빼기 X분의 fx 빼기 fx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좀 이상해서 왼쪽 문자를 바꿨단 말이에요. t로.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몇 가지 증명을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공식들을 만들어냈었죠. 미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도함수 구하는 공식. 도함수는 뭐냐면 미분계수 값을 이제 일일이 구하지 않게 함수화해서 이제 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함수가 연속인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또 할 얘기가 엄청 많아지고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건너뛰고 그냥 미분계수 구하려면 예전에는 이걸로 구했지만 앞으로는 이걸 구해서 대입해서 구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거였죠. 공식의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이제 상수함수일 때 미분하면 뭐라고 했죠? 0.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접선 기울기 0이다. 그다음에 xn제곱이라고 하는 다항함수. 제일 대표적인 거죠. 수투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 이거 미분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n 곱하기 x의 n 빼기 1제곱. 그러니까 개수가 곱하기 더 나온다는 것도 특징이고 지수가 이렇게 1 줄어든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 만든다면은 뭐라고 되는 건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뭐 나온다? 저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0, 1차 함수는 개수 a, 2차 함수부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은 이제 상수 곱하기 함수.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상수는 두고 함수 쪽만 미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끼리 덧셈 뺄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씁시다. 덧셈 또는 뺄셈. 이거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죠? 각각 미분해서 덧셈 뺄셈. 덧셈이면 덧셈, 뺄셈이면 뺄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응용도가 높았던 건데 곱셈의 미분이 어떻게 됐다? 한 번씩 골고루 이렇게 했던 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좀 확장하는 걸로 첫 번째가 그럼 세개 함수 곱하기 미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세개 함수 미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거 한 번씩 골고루 미분. 그 원리 이대로 F만 미분, G만 미분, 그리고 H만 미분.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였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X의 N제곱 미분법과 fx의 n제곱의 미분법.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저기서 2번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거 미분하면 그냥 n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게 끝이지만 얘 같은 경우 이걸 미분하게 되면요. n 내려오고 한 지수가 깎이는 것뿐 아니라 뭐가 더 생긴다? 이게 f 프라임이 하나 더 곱해진다고 했던 거까지 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분법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미분에서 대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뭐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일 때 f 프라임 3을 구하시오 이러면은 원래는 요 정의대로 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풀고 도함수를 먼저 구한다. 도함수 구하는 법은 쉽죠. 요거 미분하면 2x고요. 플러스 요거 미분하면 4잖아요.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3만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같이. 그쵸? 간단하게 한두 줄 만에 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저거 리미트 막 써가지고 뭐 인수분해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식의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이번 주에 배운다 이거죠. 저번 시간에 아마 이 필수제 다 못 풀었을 거예요.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그쵸? 아마 73페이지 한 문제 남았죠? 이거 하나 하고 이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나가도록 할게요. 미분법은 이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한 두세 번만 연습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수투 미분법은. 꼭 암기해 두셔야지. 왜냐면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이 미분법을 이용해서 계속 쓸 건데, 식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나죠? 옛날 기억나죠? 그러면은 73페이지에 있는 필수지 6번부터 해볼게요. 필수지 6번을 살짝 읽어보면 어때요, 느낌이? 이런 거 고1 때 배웠었는데 라는 느낌 들어요? x 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 요 6차식을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 나머지가 0 나온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고1 때 아마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눗셈을 여러분이 항등식으로 바꾸는 것도 해봤죠. 그러니까 검산식. 그치? 뭐 우리가 a를 b로 나눌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내가 나눗셈 제대로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서 여러분?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리고 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수를 얘기하잖아. 이 나누는 차수보다 작을 것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2차로 나눈다면은 나머지는 1차 이하만 나와야 한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항등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몫은 없거든 문제. 그치? 몫은 언급을 안 했단 말이야. 언급 자체를. 그러면 여러분이 몫은 없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몫을 스스로 만들어야죠. 문제에는 안 나왔지만 나눗셈을 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몫을 적당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몫은 지금부터 QX로 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럼 주어진 식은 보다시피 나눠지는 식, 나누는 식, 몫, 나머지 다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일단 항등식으로 쓰면은 x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는 x 빼기 1의 제곱에 곱하기 qx 그치? 더하기 0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를 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지금처럼 준식을 항등식으로 쓸 것 항등식이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할 것이에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숫자 얼마 대입하는 게 딱 떠오르죠? 하면은 1이죠. 왜냐면 우리가 q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전혀 몰라요. 그쵸? 물론 직접 나눗셈 해도 할 수 있겠지만 q가 이제 물론 뭐 좀 더 얘기하면은 4차식이긴 하겠죠. 이게 그쵸? 이게 6차고 이게 2차니까 4차긴 하겠으나 뭐 4차식이면 뭐 이렇게 써야 돼? 그럼 뭐 이렇게 4차항, 3차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그치? 너무 많지? 그럴 수 없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못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걸 못 구하는데 대입하는 효과가 있나? 있죠. 왜? 1을 대입하면 이게 0이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뭐다? 양변에 x에 1을 대입한단 말이야. 그치?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숫자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요. 그럼 이제 이게 1 더하기 a 더하기 b 좌변, 우변은 0 나와서 이런 식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나와야지 a, b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대입할 값이 없죠. 왜냐면 이게 제곱이라 그래요. 완전 제곱이라서
0 만들 수 있는 값이 중근 1밖에 없단 말이죠. 1밖에 대입 못하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 연립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다가 고1 버전에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참고로 고1 때도 이 문제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거 고1 때 어떻게 푸냐면은 조리제법 2번으로 풉니다. 3번 1로 해서 마지막 0 만들고 다시 그거 또 1로 한 번 더해서 마지막 0 만들어서 식 2개 만들어서 풀었었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쵸? 그러니까 1학년들도 이게 좀 어려웠던 거라고요. 하지만 2학년들은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미분으로 풉니다.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 이거 항등식이에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 좌변과 이 우변은 항상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1도 대입하는 거잖아, 그렇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모양과 얘를 미분한 모양도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방정식을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오차식과 얘를 미분한 식도 같을 거예요. 이해 가죠?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양변을 미분합니다. 이제 아까 배웠던 거 다 동원해서 한다면 일단 얘는 이제 6차 함수였으니까 미분하면 5차 함수가 되겠죠. 6 내려오고 x 5제곱 되고 플러스 3ax 제곱 되는 거 이해 가요? b는 지워집니다. 함수라서. 좌변 미분한 거 이해 가요? 잘 봐. 우변은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이 완전 제곱과 qx라는 4차식을 곱한 함수잖아. 보다시피. 이거 미분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곱의 미분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얘를 2차식을 미분한 거 곱하기 qx 더하기 앞에 2차식은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qx를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해 가죠 일단? 요거는 뭐 말 안 하는 거 알겠지만 이건 3차식입니다. 그것도 블라블라 나오겠지만 안 써도 됩니다. 이건 4차식이니까 3차식이고요. 요게 뭐죠 미분한 게? x 빼기 1의 제곱을 미분한 거. 이게 아까 자, 다시 한번 지금 방금 양변 미분에서 나온 이 식은 뭘 쓴 거야? 두 수의 곱의 미분은 다음과 같다. 이거 쓴 거예요 지금. 그쵸? 지금 이거 쓴 거고요. 다시 요거를 미분하는 거는요. 뭘 쓰는 거냐면은 그 fx의 n제곱 미분하는 거 쓰는 겁니다. 아까 했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n 내려오고 fx가 차수가 1 줄어들어. 가 끝이 아니라 이거 미분한 게 한 번 더 곱해지는 게 있죠. 그쵸? 요거 쓰는 겁니다.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2가 내려오고요. x 빼기 1은 1차가 된 다음 요 괄호안을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요. 근데 괄호안을 미분한 게 1이죠. 그래서 1을 곱한다 해서 얘까지 쓰는 게 사실은 정확한 미분이에요. 이해 가나요? 다시 써줄까 처음부터? 6x 5제곱 더하기 3ax 제곱은 2배의 x 빼기 1 곱하기 qx와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q 프라임 x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런 항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까랑 비슷하게 양변에 x에 숫자를 대입할 수 있어요. 숫자는 누구 대입할까? 역시나 qx나 q 프라임 x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앞에 있는 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 얼마? x에 다시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항등식이므로 좌변에 대입한 값과 우변에 대입한 같다 했겠죠. 좌변에 대입하면 이제 6 더하기 3a가 나올 거고요. 우변에 x 1을 대입하면 뭐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치? 0 나오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뭐라? a를 구할 수 있죠. a 값은 마이너스 2. 1번식에 대입하면 b 값은 1인가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b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그 조리제법을 2번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느끼는 친구들은 대충 알죠. 이거 오른쪽 안 써도 되겠다. 미분에서 1 대입하면 어차피 0 나오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되게 빨리 풀거든요. 이게 풀다 보면은. 근데 이게 뭐 그게 뭐 특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고1 때 조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미분으로 좀 쉽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냥 배운다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야. 이게 고1 때 배웠으면 오히려 좀 더 효과가 좋았겠지.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x의 10제곱 더하기 3x 5제곱 더하기 2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나머지 값을 rx라 한다면 거기에 1을 대입한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란 문제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죠. 뭐 나눗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나머지의 차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요즘 한창 고1 애들, 중2 애들 선행 뭐 특강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걔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만 나눗셈이 좀 어려운 말로 유일하다. 유일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가 딱 한 개만 나오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게 2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분명히 1차 이하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알겠죠? 그러니까 상수. 가끔은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나머지가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어라는 것 때문에 1차 이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보통 요거를 ax 더하기 b라고 쓰잖아요. 나머지를.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랑 비슷하게 나누는 식, 나눠지는 식, 나누는 식, 나머지 다 있지만 몫은 없으므로 마찬가지 몫도 적당하게 내가 하나 만들어야죠. qx라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거는 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적당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준식을 항등식으로 쓸 것. 그럼 x 10제곱 더하기 3x 5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목 qx 더하기 나머지 ax 더하기 b 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아까랑. 대입을 한다면 얼마를 대입한다? 항등식인데 대입한다면 요거 0 만드는가? 왜? 몫을 모르니까. 그치? 몫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수 없으므로 계산 없이 문제를 풀려면 요 앞에 게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대입한다?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1 대입. 이해 가죠? 그럼 좌변은 1 빼기 3 더하기 1 나오겠네. 그치?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우변은 요거 0으로 지워지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싹 지워지고요. 얘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쓰자. 1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차이가 뭐라고요? 저 빨간 글씨. 양변 미분이죠. 그러면 좌변은 10차식 미분했으니까 9차식이 되겠네. 10 내려오고 x 9제곱 더하기 3호 15하고 x 4제곱. 이게 좌변 미분한 결과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지금처럼 미분하면 뭐야? 미분하면 뭐야? 이런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안 쓰고 이제 미분하면 뭐야? 이게 한 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법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좌변 미분한 거 얘는 거 이해 가요? 우변 미분하면요. 자, 요 앞에 요만큼까지는 뭐예요? 저거랑 똑같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이해 가지? 요거 미분한 게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1제곱과 곱하기 1입니다. 뭐 하나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곱하기 qx죠. 플러스 반대로 앞에 건 그대로 쓰고 x 더하기 1의 제곱 뒤에 있는 qx를 미분한다. 이게 q'x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 뒤에 끝이. 이거 미분하면 a 남거든요. 이렇게 더하기 a. 이해 가죠? 양변 미분하면. 이제 여기다 다시 한번 뭐 한다? 다시 한번 x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이죠. 왜? 이 q나 q'을 모르니까. 그치? 둘 다 모르니까 이 앞에 값과 0을 만들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시 대입하면은 좌변은 이게 마이너스 10 더하기 15죠. 그렇죠? 우변은 0, 0 지워지고 얘 하나 남잖아. a. 그렇죠? 그래서 a 값 5인 걸 구할 수 있고 여기에 대입하면 b 값이 나오겠네요. 자, 흘러가는 스타일 알겠죠? 나눗셈 문제가 나왔어. 일단 항등식으로 바꿔. 대신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몇 차식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몫이 없어요. 건너뛴 거거든요. 근데 건너뛰었다고 몫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몫은 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몫을 적당히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선 대입을 하는데 대입할 숫자가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저게 완전 제곱꼴이라서. 그래서 대입할 게 하나 없으니까 하나 더 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양변을 미분해서 다시 대입하기.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한 2번 정도만 정성 들여 풀면요. 내가 봤을 땐 그 이후로는 복습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게 끝났고요. 2-2 도함수 활용을 들어갈 거고 이번 주 목표가 이 2-2죠? 아닌데 2-1이네. 그 목표가 페이지로 하면은 91쪽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 개념으로 하면은 88쪽까지. 여기까지가 아마 대부분 학교 중간고사 범위일 겁니다. 대부분 학교가 이 평균값 정리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서 이번 주까지 배우고 나면 일단 중간고사 범위 비슷하게 끝낸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저기 플러스 수업 시간에 시험지를 주면 좀 이르겠지 아직은? 좀 이따 줘야겠지? 그치? 어쨌든 중간고사 범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공부를 어떡하나 지금 물어보니까 평일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여행을 가는 친구도 있어. 방학 내내 여행만 다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앞이 깜깜해요 벌써부터.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미분 도함수라는 거 있잖아요.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 보통 미분한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 도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보통 1, 2, 3라고 부르는데 도함수 응용, 활용하는 부분이 1, 2, 3,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오늘 할 접선의 방정식, 접선.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 그리기, 개형. 세 번째가 여러분 그거 알죠? 거속시. 그 관련된 응용 문제.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거속시. 이 세 개의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고1 때 원의 방정식 할 때 이 접선 유형 세 가지를 이미 다 배웠습니다. 다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만나도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개 외엔 없습니다. 접선 얘기가. 모든 접선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다 쓰면 좀 기니까 간단하게 접점 이렇게.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이거는 간단하게 기울기 하고 할게요. 좀 더 다시 정리해 줄게요. 세 번째는요. 곡선 밖의 한 점. 근접선인 경우. 이건 간단하게 이것도 박점 이렇게 박점. 그러니까 세 개의 패턴이 있어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원의 방정식 잠깐 얘기할게요. 원의 방정식. 기억이 나나? 중심 원점 반지름 5짜리 원방은 이거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기억이 나죠? 다시 한번. 중심 원점 반지름 5짜리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인 거 기억나죠? 혹시 요 원 위에 3,4라는 점이 있는 거 혹시 납득하겠어요? 이 원 위에 3,4가 있다. 왜냐면 요 3, 4 대입하면 되잖아. 9 더하기 16, 25니까. 그치? 그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쵸? 요 식 혹시 뭔지 기억나요? 네, 그렇죠. 다 까먹었죠? 기억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식이 이런 게 있었던 거 쓰면 기억날까?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요 원 여기 좌표거든요. 그러니까 3, 4잖아. 이게 3 쓰고 4 쓰고 R제곱에 25 쓰면 돼요. 정답은 3x 더하기 4y는 25라는 얘기죠. 공식을 까먹었으면 어떻게 풀 거야? 가만히 손 빨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얘랑 연결한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원점과 3,4니까 기울기 3분의 4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얘는 수직이니까 서로. 이 기울기 얼마겠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지. 그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1차함수 아니야? 이게 뭐야 식이? y 빼기 4는 이거 아니야? 이건 기억나니?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쓸 거라서. 이게 정답이죠. 요걸 이쁘게 정리한 게 이거고요. 이해 가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거 분명히 공식으로 배웠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상황이? 곡선 위에 한 점을 주고 거기에서 접선 그어라 라는 개념 1번입니다. 이게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죠. 접점 좌표를 줄 테니 접선을 구하시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원을 통해서 학습했다는 거예요. 1번 접점에 주어진 경우. 또 하나 해볼게요. 내가 원 얘기를 하는 게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죠. 여러분 시험 범위는 수학, 영어, 수학, 국영수는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데 판별식 안 쓰나요?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써요. 옛날 고1 때 배웠던 거 심지어 중3 때 배웠던 원주각도 쓴단 말이에요. 이제 삼각비 활용 그거 삼각하면서 활용 풀 때 그런 거 쓰지 않았어? 원주각도 쓰고 막 별거 다 썼을 텐데. 예,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전범위란 말이야 지금. 이거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짜리 원이라 할게요.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그럼 이거 방정식 이거겠죠, 그렇죠? 혹시 기울기 3짜리인 접선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3짜리인 접선? 참고로 기울기 3짜리인 접선 몇 개 나오죠? 이런 접선이 2개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공식 혹시 기억나요? 써주면 기억할 수도 있겠죠.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거 공식 좀 복잡해서 아마 외울 때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야. 물론 궁금하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나쁘지 않겠지, 그치? 필요하다면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나중에 유도하던가. 모르겠으면 물어봐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기울기가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 자리에 3 대입하고요. 반지름은 이게 2짜리니까 이거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답 나오잖아요. 한 번에 딱 2개. 기억나죠? 이게 뭡니까? 보다시피. 예, 그렇죠.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죠.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원방에서도요. 1번과 2번은 공식으로 배웠던 거예요. 이게 참고로. 이해가요? 이 원방에서도 접선 3개를 다 다뤘는데 1번, 2번은 심지어 공식으로 이걸 다뤘다는 거예요. 얘는 공식이 있다. 공식이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3번 케이스는 뭐죠? 안 할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이론만 설명하고 맞출 거니까. 3번 케이스는 뭐냐면은 보다시피 원이 이렇게 있고 이 곡선 밖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반지름이 뭐 3짜리 원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5,4라는 점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 이해 가요? 이렇게? 이해 가죠? 그럼 이 점에서 저 원에 접선을 그어라. 접선 몇 개 나오죠? 2개 나와요.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이 2개의 식을 구하는 것도 해봤어요. 기억을 되살리자 간단하게 이제 방법만 알려준다면 일단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 좌표가 5,4니까 그럼 기울기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뭐였지? 하면은 y 빼기 4는 m의 x 빼기 5거든요. 이해 가요? 이게 5,4를 통과하면서 기울기 m짜리 직선인 거 이해 가냐고요. 얘가 이 원의 접선이 되려면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만큼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원의 중심 좌표가 원점 0,0이죠? 이 직선까지 거리. 이항하면은 mx 빼기 y 빼기 5m 더하기 4는 0인 거 이해 가나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값 3 나오면 돼요, 이게.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해결했던 거? 예, 그게 3 나오면 된다. 이거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배워요. 이 공식으로는 안 배웁니다. 공식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방법만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바로 곡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그어라라는 개념 세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할 때 이미 1, 2, 3을 다 했다고 여러분이. 이해가? 근데 이거를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이 세 개를 구하는 법을 배워보겠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와 연계해서 그러면 미분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 지금 방금 한 것들 세 가지를 어떻게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느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거를 보고 할까요? 예제를. 그게 낫겠죠? 식이 딱 떨어질 테니까. 첫 번째 패턴을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기 여러분 7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y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 위에 1,-1이라는 점이 있다.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냥 접방이라고 쓰겠습니다. 접방을 구해봐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1, 2, 3 중에 1에 해당하는 조건인 건 알겠어요?
다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가 아래 블록 하잖아. 그치?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3, 1.5네? 그럼 1은 좀 왼쪽에 있겠다. 그렇지? 이렇게. 여기에 1, 마이너스라는 점. 이건 이해 가냐고. 다시 할게요.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이해 가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래프 위의 점 아닙니까? 그쵸? 요 점에서 뭘 그어라? 접선을 그어라 이거야. 요 점에서 접선이면 그 접선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모양이? 요걸 식으로 쓰라 이거지. 이렇게 식으로 쓰시오. 가장 기본적인 접선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다시 도함수가 뭐야? 또는 미분계수가 뭐야? 한마디로 말해봐. 그게 뭔데 했을 때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 함수를 미분해요. 그러면 2x 빼기 3 나오는 건 이해 가요? 이 접점의 x좌표 1이죠? 그걸 대입하면 돼요. 다시 한번 도함수에다가 x에 이렇게 1을 대입하면요. 얼마 나와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 갔어?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내가 이거 중요해요 했던 그 공식. 그 공식이 뭐냐고요? 이건 외우고 있는 거 맞아? 외워. 까먹었으면 외워야 돼. 앞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요런 직선의 식이 있습니다. 딱 잘라봅시다. 일단. 이거 기울기 M 맞잖아요. 기울기 M. 그쵸? 여기에 X 대신 X1 대입하고 Y에다 Y1 대입하면 0, 0 성립하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고.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그 직선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직선이야.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직선이고. 그럼 됐잖아. 좌표 알아? 알아. 두 개 알아. 그치? 여기 좌표 있네. 1, 마이너스 1. 기울기 알아? 방금 구했어. 마이너스 1. 그럼 끝났잖아. 따라서 이 직선식은요. y 빼기 마이너스 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1. 요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 준다면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플러스는 지워지니까. 이거 이해가? 이게 첫 번째 패턴. 나중에 한 번 다시 또 정리해 줄 테니까 순서 어떻게 했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냥.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접점이 나오면 당연히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 점에서 미분계수니까. 미분 때려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x좌표를. 이해 갔어요? 이게 제일 쉬운 패턴.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접선의 방식 구하는 패턴입니다. 뭐 굳이 이거를 수식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 써줄까요?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어. 이렇게 y나 fx가. 여기 x좌표가 a인 거야. 이렇게. 얘의 x좌표가 a면은 y좌표는 당연히 fa겠죠. 뭐 그쵸? 함수에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이해 가요? 접선이? 요 기울기가 어떻게 구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미분계수란 말이죠. x좌표가 a일 때의 미분계수. 요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f'a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요. 접방.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 좌표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이에요. 여기다가 기울기 자리에 접선의 기울기 자리에 미분계수값 그다음에 a, f에 대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 너희가 그치? 요 수식은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이건 외우셔야 되고 이미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가장 핵심이었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 참고로 고1도 이거 풀 수 있거든. 고1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이 문제를? 고1 애들은? 응? 고2는 보다시피 한 두세 줄이면 다 금방 답이 나와요. 고1은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 여기를 통과하는 건 알겠지만 기울기는 모르는 거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기울기를 m 이렇게 둬요. 먼저. 그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저 접선 방정식이 y 플러스 1은 m 곱하기에 x 빼기 1이겠네 한 다음 요게 2차 함수와 접하기 위한 조건. 연립했을 때 근이 한 개만 나와야 한다.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 씁니다. 이해가요? 요거 y가 mx 빼기 m 빼기 1인 건 이해가요? 이 항에서?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mx 빼기 m 빼기 2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그러니까 두 식을 연립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연립. 두 직선과 이차함수 연립. 그럼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이항하면은 x제곱 빼기에 m 더하기 3의 x 더하기 m 더하기 2는 0이네. 다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맞나? 네. 판별식.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접선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m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에 m 더하기 2예요. 이게 0 나와야 됩니다. 전개하면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에 빼기 4m 빼기 8일 이게 0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보다시피 이게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꼴로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m 값이 한 개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m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접선 기울기 마이너스 1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 해야 돼요. 고1 애들은. 근데 여러분은 한 줄로 끝난다고 이렇게. 미분이 참 편리하겠죠. 첫 번째 패턴 이해 갔어요? 네. 두 번째 패턴. 내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잘 들어두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기울기 주어지는 경우죠. 여러분 그 79쪽에 있는 예제를 하나 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3x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1짜리인 접방 찾는 거예요. 자, 요거 그래프가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아래 볼록이 이차함수인 건 이해 가죠. 기울기 1이니까 대략 한 이쯤 된다고 칩시다. 이거 적당히 평행 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접할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이. 얘가 누구냐고요. 얘 식이 뭐냐고요. 얘랑 기울기 1짜리와 평행한 얘는 식이 뭐냐고요 대체.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이해 가죠. 찾는 요령은 접점을 하나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 접했으니까 어딘가 접점 생기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그 접점을 하나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좌표는 a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접점은 보다시피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y좌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죠? 첫 번째 단계는 접점을 가정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요. 어떤 특정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이 방정식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지만 약간 주문처럼 접기는 준기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옛날부터 많이 드립을 쳤단 말이죠. 준기는 송중기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되도 않는 드립을 쳐가면서 준기, 이준기. 옛날엔 이준기를 했어. 이준기 알아? 송중기 알아? 새로운 준기 또 있나요? 없으면 그냥 써야지 어떡해요. 접기는 준기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방정식인데 접기가 접선의 기울기고요. 준기는 주어진 기울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좌표가 A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니들 아까 얘기했듯이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미분계수니까 이거 미분 때려. 누구야? 2x 더하기 3이지. 뭘 대입해? 접점 좌표 A를 대입하고 x좌표 A. 근데 A 대입하면 뭐 나오니? 2A 더하기 3이잖아. 이해가요? 다시. 도함수 구한 다음에요. x에다가요. 접점에 x좌표 대입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2A 더하기 3 나오지 않나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요 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그게 1이잖아.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 1과 같다죠. 이렇게. 그럼 이거 풀면 뭐예요? A값 나오죠? A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1차 방정식이라 그 한 개가 나오잖아. 이렇게 끝이 그다시피. A가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게? 예, 접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접점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A가 나왔어? 오, 접점을 구할 수 있구나.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그렇지? 1 빼기 3이니까. 그럼 봐봐. 접점도 알고 기울기도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아까랑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y 빼기 마이너스 2는 기울기 1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아, y는 x 빼기 1이네. 이렇게 말이지. 이해가?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접점을 가정한 뒤, 두 번째 특정한 방정식을 푼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특정 방정식이 뭐냐고요? 이거 딱 간단하게
접선의 기울기 값과 문제에 주어진 기울기 값. 왜냐면 기울기는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치? 기울기는 문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기울기 값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면 뭐 상황에 따라 이게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1차 방정식이면 A값 하나 나올 거고 혹시 2차 방정식이랑 A값 두 개 나오면 어떻다는 뜻일까요? 다시 이게 지금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여기 현재 1차 방정식이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 2차 방정식이라 두 개 나올 수도 있거든. 가끔 3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럼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 A가 3개 나온다? 접점이 3개, 접선도 3개입니다.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3참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접선이 2개가 나와요. 같은 기울기라는 게. 아까 원 봤잖아요. 원. 원도 이렇게 기울기 같은 거 2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기도 하죠. 이 방정식에 따라서. 자, 무시하고 일단 요거 두 줄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턴까지 하고 정리 한번 한 다음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건데 시간 관계상 잠깐 쉬었다 해야겠네. 세 번째 유형 한 번 더 하고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이 뭐냐면은 2,5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의 근접선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을 잘 봐야 돼요. 좌표가 나온다고 다 그게 그 점이다가 아니에요. 이 점에서 여기에 그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그쵸? 무슨 말 이해가죠? 다시. 이게 위로 블록한 이 함수잖아. 이게 그치? 이게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2네? 그럼 2 오면은 요렇게 있겠는데? 점이? 꼭점 위에?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 아니겠냐 이렇게. 그치? 그걸 찾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첫 번째 일단 접점을 하나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x좌표 a라고 놓고 y는 뭐야? 여기 당연히 접점이 여기가 a 콤마면 y 좌표는 뭐겠어? 어차피 이게 곡선 위의 점이니까 곡선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라고? 이해가죠? 접점을 하나 가정해요. 누군가 또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 답이 2개니까 접점을 2개 가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정한 뒤 아까 얘기한 방정식을 풀어서 그 A 값이 몇 개냐에 따라 접선 2개네? 접선 3개네를 알 수 있는 거야. 일단 하나만 가정해 놓을게요. 보다시피 이렇게. 이해 갔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 게요. 특정 방정식을 풀어요, 여러분이. 어떤 방정식을 푸느냐? 이것도 말로 쉽게 하면은 이렇게 쓸게요. 접기랑 아까 접기랑 누가 같았다고요? 주어진 기울기. 지금은 접기랑 두기가 같아요. 두기, 두 점의 기울기. 일단 접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좀 전에 미분 때린 다음에 미분 때리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해 가니? 미분 때리면 이거야. 여기다 뭘 대입한다고? 접점의 x좌표입니다. a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때려서 x에다가는 접점 좌표인 이거 a 대입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그게 뭡니까?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네요. 그렇죠? 이 값과 두 점의 기울기. 여기 두 점이 나와요. 잘 봐봐. 두 점 있잖아. 하나는 점 여기 있죠. 하나는 여기 있죠. 봐봐. 이게 2,5 아니야. 그치? 이건 접점이고. 그럼 봐봐. 얘랑 연결한 기울기가 뭐겠냐고요. 그게 접선 기울기 아니에요? 얘랑 연결한 게 이게 접선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랑 여기서 구한 접선 기울기가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기울기랑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죠? 한 점은 얘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또 한 점은 제 2,5잖아. 2,5를 이렇게 빼면 이게 두 점의 기울기죠. 두 점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는 같다. 요거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해 가니? 양변의 분모인 a 빼기 20 곱하면 뭐가 되지? 좌변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4에다가 a 빼기 2를 곱한 거고. 그치? 우변은 저거 분자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귀찮아.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4, 8a 빼기 8이고요. 그렇죠? 우변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할까? 그럼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은 0이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다시 뭐가 나와요? 1과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왔다가 뭘 의미한다고요? a가 나왔다가 접점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렇죠? 그럼 접점이 나왔으니까 1단계로 들어가면은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가 1이면은 여기 뭐 1,1 거고 아니면 a가 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 그치?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나와? 2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접점 좌표도 1콤마고 기울기 2r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울기 2고 얘를 통과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y 빼기 5는 2 곱하기 x 빼기 2가 이거 하나 첫 번째 접선이고요. 두 번째는 a가 이제 3 나왔죠. 여기가 이제 3콤마인가 봐요. 여기서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접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기울기를 알고 보다시피 한 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똑같이 y 빼기 5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2. 요게 오른쪽 접선. 그래서 접선이 양쪽으로 두 개씩 나온다 이거죠. a 값이 두 개니까 접선도 두 개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접선의 기본 패턴. 오늘은 이 접선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래 이거 니들 다 적어야 되는데 뭐 책에도 물론 있긴 하지만 녹화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필기를 다 못했다, 내가 뭔가 좀 이쁘게 좀 정리해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도 계속 결석생이 나오는 바람에 수업이 계속 녹화되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패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장 기본 패턴, 접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점이 나오는 경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 a, fa가 나올 거라 이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은 접선의 기울기 하면 뭐예요? 일단 f'a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상태, 바로 공식이 대입 가능하죠. 그래서 공식은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고 이걸 굳이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냥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공식? 이 공식.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날 때 식이 이거니까 그대로 대입한 것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가죠? 첫 번째 뭐?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가장 기본 노멀한 패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1단계가 뭐죠? 접점을 가정한다예요. 그렇죠? 접점 놓기. 1단계가 둘 다. 그래서 모든 접선 문제는 결국 접점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1단계는 접점 놓고요. 그러니까 2번과 같은 타입도 뭐 A, 라고 놓는 거 이렇게 적당하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놓고. 그리고 무슨 방정식을 푼다? 특정 방정식을 푼다고 했어요. 2번을 풀기 위해서 뭘 푼다고 했습니까? 접기랑 중기랑 같아요. 라는 요 방정식이에요. 요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기억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줄임말로 했는데 접기, 중기, 접기는 접선의 기울기, 중기는 주어진 기울기라고 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방정식을 풀죠. 얘는 접기랑 뭐가 같다고? 두기가 같다. 두 점의 기울기. 그래서 접점을 알아내면 풀 수 있다. 요렇게 흘러간다는 걸 잘 기억해서 어차피 접선 문제 3개밖에 안 나오고 근데 조금 이따 이제 기본 문제 풀면 알겠지만 이것도 한 문제씩 풀 겁니다. 똑같이 또 한 문제 하면 똑같이. 오늘 이것만 여러 번 반복할 테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좀 마스터하고 가자. 알겠어? 그리고 내일 이제 남은 거 하면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